안녕하십니까. 성동노동법률시민학교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노무사 한유성입니다. 연차휴가는 말 그대로 휴가 제도지만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휴가를 가지 않고 수당으로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연차 수당과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사용 촉진제도, 그리고 연차휴가 대체 등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아서 소멸했더라도 연차휴가 수당은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사실 연차휴가는 유급과 휴가가 결합된 것입니다. 즉, 휴가를 가더라도 하루 일당이 손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가지 않는 경우 휴가는 없어지지만 유급은 남게 되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유급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을 하라는 입장이었고, 이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연차휴가 수당입니다. 연차수당은 법 규정대로 한다면 입사 후 3년 차부터 받게 됩니다. 즉, 입사 1년 동안은 80% 이상 출근을 하고, 그 다음 1년 동안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그 다음해인, 즉 입사 후 3년 차에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로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3년 이내에 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입사 1년 차부터 연차수당을 주는 희한한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지도 않았고,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사용했는지 알 수도 없는 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실무에서는 연차휴가의 사전매입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일들은 보통 포괄임금제나 연봉제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노동부는 연차수당을 미리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지 않고,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추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법 위반이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추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때는 미리 지급된 연차수당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금전적 소실이 없도록 해서 휴가 사용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연차휴가의 근본 취지인데, 이것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차휴가의 사전 매입은 연차휴가 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므로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 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 또 문의가 오는데요. 연차휴가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하루치의 통상임금을 계산해서 미사용 휴가 일수에 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치의 통상임금이 10만원이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 일수가 15일이면 연차수당은 15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통상임금은 언제의 통상임금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노동부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를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면 12월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는 말이죠.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앞에서 강의한 시간의 근로수당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제도가 휴가 본연의 취지가 무색하게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즉, 휴가를 안 가고 수당으로 생활비에 충당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기업이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하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입니다. 절차는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않는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 그 사용 시기를 정해서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하고, 노동자는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에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 1년 미만인 경우에도 한 달을 개근하면 다음 달에 하루의 연차 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3월 1일부터 이 만 1년 미만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도 사용 촉진이 가능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노동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노동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서 회사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3개월 전에 촉구했지만 노동자가 촉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다시 회사는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노동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해야 하지만 노동자가 사용 시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회사는 다시 1년의 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미사용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해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연차 수당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휴가를 강제로 부여한 경우는 또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퇴직하기 전 회사에서 휴가를 강제로 다 소진하고 퇴사하도록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차 사용 촉진을 하면서 회사가 휴가일을 지정했지만 회사 형평상 출근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출근하지 마라는 식으로 노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연차 수당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연차 휴가는 노동자 개개인이 필요에 의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또는 회사의 운영의 필요에 의해 근무일을 휴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근무일이 있는 경우 소위 샌드위치 데이를 휴일로 하고자 할 때 이 샌드위치 데이를 전체 직원의 연차 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가 다 그렇듯 이것을 악용해서 회사가 회사의 휴무일을 직원들의 연차 휴가로 마음대로 대체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경일 등 약정 휴일을 연차 휴가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 휴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법에서는 근로자 대표에 대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회사의 개입을 배제하고 노동자들만으로 자유로이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휴가 수당과 사용촉진제도 그리고 연차휴가 대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연차휴가 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마지막 보상이라고 할 수 있고 법에서는 사용촉진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정되고 회사가 우리는 연차수당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만으로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동 시민노동법률학교였습니다.